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박사연입니다.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다 자기만의 이런 상징적인 동물들을 엠블럼에 넣어놓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페라리 같은 경우는 말이 있을 거고, 람보르기니는 황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자를 담고 있는, 사자의 특성을 담은 자동차 브랜드, 바로 푸조입니다. 오늘 굉장히 역사적으로 여러분들께 처음으로 이 푸조를 소개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보시면 이 뭔가 엠블럼이 뭔가 내가 알던 푸조가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원래 기존에 우리가 아는 그 푸조는 약간 이렇게 돼 있었잖아. 근데 얘가 이제 손을 다 버리고 몸통을 버리고 얼굴만, 아주 울그락불그락한 사자의 얼굴만 딱 나오는 형태로 엠블럼이 변경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변경이 된 거는 아닙니다. 이미 사실 2021년부터 이렇게 변경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출시한 차 중에서도 308 같은 모델을 보시면 이 엠블럼이 들어갔어요. 신규 엠블럼이. 근데 이게 새로운 엠블럼이지만 또 완전 새롭지는 않은 게, 과거의 것을 좀 재해석한 엠블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1960년도에 이 푸조에서 정말 비슷한, 거의 똑같아 내가 볼 때, 그런 스타일의 이 푸조 엠블럼이 있었어요. 이미 사자 얼굴로 이렇게 나온 게. 근데 그거를 좀 더 단순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새롭게 들어가게 했는데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점점 엠블럼들이 다 전동화로 아주 심플하고 간단해지잖아요. 그런 형상을 좀 반영해서 1960년도에 나왔던 엠블럼보다 좀 더 간단하면서도 이 사자의 아이덴티티를 더 극대화해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엠블럼을 달고 나온 또 엄청난 차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개가 되어서 제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뉴 408, 푸조 408 모델인데요. 자, 이 차량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408이에요. 408. 일단 우리가 익숙한 건 308이고요. 또 우리가 봤었던 모델 508 이런 게 있죠. 푸조의 라인업을 보시면 앞에 나와 있는 숫자가 이 차량의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뒤에 8은 가격 대비 되게 가치 있는 차를 팔겠다라고 하면서 숫자 8을 상징적인 숫자로서 이렇게 넣는 건데요. 앞쪽이 4니까 308보다는 크고 508보다는 작은 모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시면 준중형이에요. 준중형 정도, 한 C 세그먼트에 속하는 모델인데, 이 차량의 사이즈가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일단 전면부의 인상은 날카롭고 막 그렇거든? 약간 308에 이미 디자인이 좀 많이 반영된 모습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완전히 새롭다 이 느낌은 아니긴 한데,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약간 순해 보일 수 있는 푸조는 다 없어지고 완전히 강렬한 푸조로 이렇게 자리한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 차가 이게 SUV거든요. 근데 되게 세단같이 생겼습니다. 약간 이 전고가 너무 낮아. 기아의 스포티지 같은 모델이 같은 SUV여도 전고가 거의 한 200mm 가까이 더 높은 상태고요. 얘는 훨씬 더 아래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느낌이 아주 패스트백, 쿠페 스타일의 날렵한 형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뒤쪽에서도 루프라인이 좀 쭉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미끈하게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 차량의 인상을 좌지우지 시켜주는, 좀 디자인에 신경 썼구나 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요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가운데로 좀 와보시면 이렇게 전면부의 그릴이 일단 뚫려 있습니다. 이 차량 가솔린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뚫려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안쪽에 핀 그릴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렇게 그 빛을 하나로 파장이 모아지듯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어서 안쪽으로 모이면서도 이 전체적인 부피는 상당히 넓기 때문에 아주 강렬해 보이는 인상까지 더불어 나와 있습니다. 특이한 게 이 정말 새롭게 느껴지는 푸조의 이 새 엠블럼이 굉장히 사이즈가 커요. 전면부에 아주 큼지막하게 제 손바닥 하나를 다 들어가게 할 만큼, 제 얼굴보다는 약간 작네요, 얘가. 이 정도로 이렇게 크게 들어간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게 이 헤드램프부예요. 좌측, 우측에 넓은 그릴부를 감싼 이 헤드램프 보시면 완전 어떤 느낌이냐면 송곳니로 뭘 물었어, 얘가. 그래서 아주 날카롭게 얇고 슬릭한 헤드램프가 세로형으로 배치가 되는데요. 안쪽이 상당히 인상이 강렬하고 좀 사나워 보이는 그런 인상도 듭니다. 램프보도 위쪽으로 쭉 찢어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칙 켰던
눈의 인상을 좀 느껴지게 하기도 하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그릴이 이 핀에 조명이 들어왔으면 좋겠어. 와, 그러면은 막 조명이 이렇게 하면서 되게 멋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컨셉트카 느낌이려나 너무? 전반적인 이 전면부의 인상은 상당히 맵시가 있고 날렵합니다. 아래쪽에도 이렇게 그릴부 나와 있어서 좀 공격적인 형상을 끝까지 부여해주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위쪽에 보시면 후드부에 이렇게 와, 나 이런 것도 좋네. 보통은 이 후드부에 부피감을 많이 살려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양감이 드러나게끔 하는데 이 차량은 또 특이하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후드부에 이 날렵하게 아래쪽으로 쑥 들어간 부분들이 마치 그 동물이 사냥을 할 때 몸을 확 웅크리면서 이렇게 몸을 수축시켜 놨다가 어딘가로 팍 튀어져 나갈 것 같은 준비를 하는 그런 모습처럼 좀 느껴지기도 하네요. 자, 이 측면부에 보시면 휠을 보시죠. 와, 휠이 너무 멋있는데? 와, 일단 이게 널찍한 5 스포크로 이루어진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바깥쪽엔 이렇게 크롬의 은색 가니쉬가 들어가는데 안쪽에는 이렇게 라인감이 나와져 있는 디테일들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보세요. 굉장히 입체적이죠. 이렇게 안쪽에 디자인 있는 거. 그리고 엠블럼 바깥에 이런 형상들도 상당히 입체적입니다. 19인치 타이어로 현재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안쪽에 디테일들이 상당히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부에 아주 복합적이고 날카롭고 싸나운 인상과 결을 맞추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앞쪽 팬더 넘어오시면 도어부에 이렇게 푸조의 엠블럼 하나 더 들어가서 아주 강렬한 인상을 뿜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렇게만 딱 보잖아? 이 옆에서 살짝 보잖아? 그러면 약간 우르스인가? 자, 이 아래쪽에 보시면 역시 입체적인 라인이 눈에 뜨는데요. 와, 이걸 보세요. 이렇게 아래쪽에 하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이런 사이드 부분 덕분에 이 차가 SUV 맞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이 안쪽에 보면 정말 와, 이게 입체성이 엄청나거든요. 약간 그 큐비즘 형태로 상당히 각이 많이 진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차가 아래쪽 뭔가 하체가 더 튼실해 보이게 만드는 그런 외부적 효과도 좀 확실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루프라인 쪽에 쭉 내려오면서 윈도우 부분들도 살짝 각이 또 살아난 형태로 나와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도 그냥 단조롭게 선을 사용한 게 아니라 많은 각을 사용하고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이런 끝마무리감 덕분에 이 차가 더 늘씬하고 싸납고 공격적인 느낌을 정말 이 측면부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게 인상적입니다. 자, 이렇게 리어 부분 보시면 나 이런 거 너무 멋지지 뭐야. 이 윙 스포일러 부분에 가운데 부분이 완전 이렇게 잘려있는 형태잖아요. 제가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보여드렸던 쌍용의 F백에서 봤었던 것 중에 제가 정말 인상 깊은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렇게 리어 윙 스포일러가 잘리게 되면서 약간 전투적이고 우주적인 느낌까지 좀 자아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근데 SUV 치고는 너무 낮거든 이게? 확 꺾여져가지고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좌우의 테일램프를 보시면 나 이게 또 특이하더라고. 지금 안쪽에 빨갛게 등이 들어와 있는데요. 마치 이게 그 우리 앙버터 빵 있거든요. 그 빵 사이에 앙버터 이렇게 버터 딱 들어간 거 그런 느낌이야. 지금 빵 사이에 앙버터를 두꺼운 거를 딱 껴놓은 그런 느낌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GT 차량이기 때문에 뒤에 GT라고 딱 써져 있어요. 보통 이제 자동차 제조사에서 GT 모델 하면 좀 더 고성능의 바이브를 풍기게 하는 차이기 때문에 이 푸조 408도 GT 트림을 선택하셨을 경우에 저런 좀 약간 더 강한 그런 짜세가 좀 나오는 그런 차로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쪽에도 좀 깔끔하게 바깥으로 머플러 하나 나와 있지 않고 이렇게 하부가 마련된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아래쪽 범퍼부 쪽은 역시나 입체성이 굉장히 살려져 있어요. 그래서 비록 머플러를 안쪽에 이렇게 싱글 머플러를 하나 숨겨놨거든? 근데 그래도 차가 되게 강력해 보여요. 겉에 그냥 요 플라스틱만으로도 좀 강하다, 잘 달릴 것 같아, 이런 느낌 좀 되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을 때 공간감을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실제로 500리터가 넘는 트렁크 공간을 만날 수 있어요. 이렇게 열어보시면 안쪽에 아니 공간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공간이 훨씬 넓어. 사실 조금 깜짝 놀랄 정도로 공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2열도 한번 폴딩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와, 저렇게 폴딩이 된 상태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안쪽에 공간감이 굉장히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사실 이 차량이 유럽에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나옵니다. 그래서 가솔린 차량을 선택할 때는 이 리어 공간이 이렇게나 넓어지는데, 만약에 PHEV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안쪽에 트렁크 공간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래도 이 파워트레인 때문에. 그런데 이 가솔린 모델은 이 넓은 공간감을 다 운용할 수 있다라는 게 좀 장점이겠죠. 아래쪽에도 좀 보시면 이렇게 스페어 타이어를 넣는 공간에도 자잘자잘하게 물건들을 넣어 놓을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나는 요거 들었을 때 이 덮개가 아주 빤빤하고 이 두께감이 있네. 뭔가 차가 튼튼한 느낌을 이런 데서 좀 받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도 있어요. 보시면 여기 단이 굉장히 높게 올라왔습니다. 거의 제가 지금껏 봤던 수많은 SUV 중에서 가장 높은 그 2열의 단이 아닌가 싶은데, 이 전체적인 시트 포지션이 살짝 올라와 있다 보니까 요 단 때문에 뭐 레저를 즐기시는 거나 차박 같은 걸 할 때 이 전고 헤드룸 공간이 아주 넉넉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다시 말하면 트렁크 공간은 상당히 아래쪽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꽤나 높은 물건들을 위쪽 아래쪽 널찍하게 활용하시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렁크를 이렇게 닫겠습니다. 버튼식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상당히 편하다는 거. 아니, 무슨 우르스냐고, 이 람보르기니냐고. 약간 이 스티어링 휠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일단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아요. 이 사이즈가 매우 작고요. 앞쪽에 이 계기판도 보시면 상당히 입체적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게 안쪽에 그래픽들이 지금 아마 촬영본으로는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아주 자잘자잘하게 좀 미끌거리는 이런 3D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입체적이고 최신의 느낌이 들긴 하는데 뭔가 실내가 내가 생각하는 푸조의 어떤 심심한 느낌을 그냥 싹 지워버린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사실 308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408의 이 전체적인 외관이 좀 더 스포티한 이 패스트백의 쿠페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실내가 훨씬 더 조화롭게 잘 어울리지 않나 싶습니다. 자, 위쪽에 보시면 이렇게 아주 매트한 그레이 컬러의 가니쉬들이 대시보드를 차고 있고요. 송풍구도 보시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 이게 수평으로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쪽을 파고들듯이 그 전면부에 그릴이 막 파고드는 것처럼 얘도 이렇게 안쪽으로 파고들듯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시보드도 안쪽까지 쭉 파고드는 게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퍼놨어. 이게 푸조잖아. 그러니까 뭔가를 퍼줘. 자, 이렇게 아주 입체적인 대시보드가 상당히 눈길을 끌고요. 자, 이렇게 대시보드가 좀 더 운전석 쪽으로 약간 기울어 있어서 더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디스플레이 바깥쪽까지 보시면 이 크롬 스타일의 이 은빛 가니쉬를 한 번 더 덧대놔서 그러니까 완전히 조수석과 운전석을 좀 구분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10인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안쪽에 디스플레이가 두 가지의 컬러 톤으로 구성되어서 나와요. 자, 보시면 지금 이렇게 그레이 컬러와 이 초록색 컬러가 같이 덩달아 나와 있어서 이 전체적인 인상이 이 초록색의 람보르기니 그런 느낌들도 많이 좀 드는 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런 식으로 그래픽 처리도 상당히 깔끔하게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이 메뉴들로 안쪽으로 이동하게 해주는 버튼, 이 UI UX가 상당히 큼지막해. 너무 마음에 드네. 이것만 이렇게 코딱지만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터치하는 형태가 아니라 아주 큼지막한 버튼으로 아래 아예 패널보가 따로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상당히 아이디어가 좀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다가 이렇게 두 개의 분할된 디스플레이 아래쪽에 물리형 버튼까지 따로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상등이 근데 여기 있네. 아주 특이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요. 심지어는 다이얼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서 전체적으로 터치와 물리식 버튼 모두를 좀 장점만 좀 결합해서 안쪽에 가져다 놓은 것이 좀 눈길을 끄네요. 자, 여기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 들어가 있고요. 이 버튼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슬릭하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요. 이거 운전할 때 안쪽에 이렇게 토글식으로 조정하는 거여서 변속할 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 드라이브 모드 버튼 나와 있는데요. 이 버튼마저도 상당히 입체성을 띠고 있죠. 안쪽에 막 각이 많이 드러나 있어서 이 차가 전반적으로 모든 인상에서 상당히 날렵하고 싸나워 보이는
많은 인상들을 계속 가져가고 싶었다라는 것을 실내에서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도 아래쪽에 이렇게 GT 써 있으니까 이런 거 되게 멋지네. 그리고 이 경운기 부분의 각도 보세요. 이런 것도 상당히 멋지고요. 크롬과 이 가죽 그리고 이런 가니쉬들까지 다 조화를 이뤄서 이 전체적으로 스티어링 휠에서 주는 맵시가 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D컷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쪽까지도 살짝 잘려 있어요.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진짜로 이 스티어링 휠이 되게 작아요. 약간 한 몸에 폭 안길 것처럼 작은 느낌이라서 약간 여성 오너분들이 타셨을 때도 좀 맵시 있는 느낌이 실내에서 좀 완성될 것 같고, 남성분들도 좀 더 스포티한 느낌으로 이 실내를 좀 이렇게 감성을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게 SUV니까 우리가 시트 포지션을 살짝 높이고 싶잖아. 근데 전동식 시트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물리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 이런 곳에서 약간 맵시가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트 같은 경우 보시면 상당히 스포티한 거 알 수가 있죠. 일단 난 무슨 스포츠카인 줄 알았어. 아주 강렬한 버킷 시트에 형광색 스티치 라인이 쭉 등장을 하면서 이 차량이 얼마나 강한 차인지 좀 드러내게 되고요. 안쪽은 스웨이드로 또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좀 더 강인한 느낌들이 살아납니다. 안쪽에 이렇게 수납 공간 왜 이렇게 넓은데? 생각보다 되게 깊은데요? 제 팔꿈치가 다 들어가고도 좀 더 들어가거든요? 그 정도로 이 폭이 아주 넓진 않은데 이 깊이감만큼은 최근에 근래 봤던 차 중에서 거의 탑급으로 깊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열 공간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 차량이 생각보다 레그룸 공간이 괜찮습니다. 제가 제 포지션에 맞게 시트를 좀 앞쪽으로 해놓은 상태인데 주먹이 한 4개 정도까지 들어가는 수준이거든요. 근데 이게 약간 키가 크신 성인 남성분이라 하더라도 이 공간감이 생각보다 괜찮네. 제가 이렇게 앉았을 때 헤드룸 공간을 사실 좀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면 외관에서 볼 때 이게 너무 쿠페형으로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답답할 것 같아 라는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한 주먹 2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아주 이 위가 탁 트여있다라는 느낌이 들진 않아요. 심지어는 이 파노라마 선루프, 선루프가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공간성은 좀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이 공간 자체의 수치가 다른 자동차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이 세그먼트에서 아주 폭이 좁다고 느껴지진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2열은 조금 더 심플해진 느낌이고요. 도어부도 약간 더 단조로운 느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대시보드가 제가 굉장히 파여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정적인 공간 안에 나름 널찍해 보이는 여유로움이 조금 묻어납니다. 최대한 안쪽으로 파놨으니까. 2열에 앉았을 때 이렇게 1열을 바라보면요, 그 대시보드 쪽이 좀 덜 답답해서 전체적으로 차가 좀 더 넓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 암레스트 한번 내려보면 이런 거 좀 손을 이렇게 넣지 않고 뺄 수 있는 방법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너무 불편해 나. 이런 거 푸조 보고 있나? 네, 이런 거 아무튼 이렇게 손 넣어서 쭉 빼시면 컵홀더 2개 간단하게 나와 있고요. 안쪽에 요렇게도 되네. 자, 요렇게 빼실 수 있어서 이 긴 물건, 스키스루 공간 있죠? 아주 긴 스키 같은 것들 요렇게 또 실으실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매력 있는 요런 요소들까지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넓어 보이고 괜찮은데? 자, 이렇게 푸조의 신형 408, 아직 국내에 정식으로 출시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시가 돼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차량 지금 1.2 가솔린 터보 모델로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스펙 같은 경우도 추후 출시가 됐을 때 연비부터 좀 자세하게 전해드릴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차가 이렇게 외관, 내부가 이런 식으로 나왔다 정도만 좀 확인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5월 말 정도에 이 차량 출시가 되고요. 그때쯤에 가격까지 다 공개될 예정이니까 정확한 가격은 나오는 대로 또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예상하기로는 4천만 원대라고 하는데 트림이 2개거든요. 알루이르 트림이 나오고 GT 트림이 나옵니다. GT 트림은 가격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4천 후반대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고, 알루이르 같은 경우는 약간 더 접근성 있는 가격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4천 중반 정도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 좀 더 정확한 가격이 나오는
원하는 대로 요거는 또 따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어요. 왜냐면 이 컬러감 자체가 이번에 이 신형 408에 새롭게 들어간 신규 컬러거든요. 요게 옵세션 블루라고 해가지고 아주 푸르른, 옛날에 그 XM3 하이브리드 모델 봤었을 때 들어간 컬러랑 약간 흡사하긴 한데 아주 지중해의 푸른 깊은 바다색을 좀 나타내는 그런 컬러감인데다가 빛에 따라서 색감이 약간 다르게 보여서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차량과 더불어서 타이탄 그레이라는 색상도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색상도 신규 컬러예요. 이 전체적인 좀 싸나운 형태의 아주 세련된 그레이 컬러가 들어가도 상당히 잘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외관과 실내가 정말 여러분이 지금껏 알고 있던 푸조 차량의 그 매력도를 확 업그레이드 시켜준 형태로 나왔다는 점에서 앞으로 국내 시장에서 반응이 어떨지 굉장히 궁금하고요. 이 모델은 지금 동일한 408 모델이 전기차로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출시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마 국내에는 PHEV, 유럽에 지금 나와 있는 PHEV가 들어올 가능성은 좀 적어 보입니다. 일단은 가솔린으로 나오고 한 1, 2년 뒤에 우리도 전기차 모델이 나왔을 때 또 경험해보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우리 308 때는 디젤만 들어왔잖아. 그거보다는 이렇게 가솔린 나와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반갑고 많은 분들이 좀 환영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도 드네요. 자, 저는 오늘 이렇게 신형 408 모습 보여드렸는데요. 또 이 차량이 실제로 출시됐을 때 또 타봤을 때 어떤지도 또 한번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형 푸조 408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차박사 형이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